조미양은 수갑을 찬 채 웃으면서 공기철 가족에게 가장 끔찍한 말을 던지는데요. 이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조미양이 드디어 경찰에 붙잡히면서 공정한의 집안에는 아주 잠깐 안도감이 찾아오는데요. 나선애는 30년 동안 남편 공기철을 빼앗아간 조미양이 잡혔다는 말에 다리가 풀릴 만큼 무너지고 공정한은 그런 나선애를 부축하면서도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공대한은 당장 경찰서로 가야 한다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공우재는 할아버지 공기철이 또 충격을 받을까봐 공기철의 방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주와 역시 펠리브 런칭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집으로 달려오는데요. 공주와는 공기철을 보자마자 일부러 밝게 웃으며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그 사람 잡혔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공기철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기철만은 마치 더 큰 일이 시작된 사람처럼 손끝을 떨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서에서 조미양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요. 형사가 조미양에게 공기철의 머리를 돌로 내리친 사실, 30년 동안 오빠라고 속이며 함께 산 사실, 약을 먹여 정신을 몽롱하게 만든 사실을 하나씩 묻자 조미양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기만 합니다. 그러다 형사가 당신이 공기철 씨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건 인정합니까? 라고 묻는 순간 조미양은 처음으로 얼굴을 듭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망가뜨린 게 아니야. 내가 살려놓은 거야. 이 말에 형사들조차 잠시 말을 잃는데요. 조미양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다가 공정한과 나선애가 면회를 왔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만나겠다고 합니다. 나선애는 조미양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공정한은 그런 나선애 앞을 막아서듯 서는데요. 조미양은 나선애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원망이 다시 살아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조미양은 나선애를 향해 당신은 늙어도 여전히 다 가진 얼굴이네라고 말합니다. 나선애는 입술을 깨물고 왜 그랬어요? 우리 남편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묻는데요. 조미양은 대답 대신 공정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공정한에게 섬뜩한 말을 던집니다. 공기철이 다 기억하게 두지 마. 그 사람은 아직 다 기억하면 안 돼. 공정한은 기가 막혀 이제 와서 무슨 수작이야. 아버지를 30년 동안 가둬놓고도 아직 모자라? 라고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조미양은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철 오빠가 다 기억하면 너희 집은 무너져. 특히 나선애, 당신은 못 버텨. 나선애는 그 말에 눈빛이 흔들리는데요. 조미양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철 오빠는 사람 안 죽였어. 그건 맞아. 그런데 아무도 안 죽인 것도 아니야. 이 모순된 말에 공정한은 조미양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겨우 참습니다. 나선애는 우리 남편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건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러운 말로 흔들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만 조미양은 비웃듯 대답합니다. 살인자가 아니라는 말이 깨끗하다는 뜻은 아니잖아. 이 말 하나가 나선애의 가슴에 깊게 박힙니다. 30년 동안 기다린 남편이 돌아왔고 이제 남편의 억울함만 풀면 된다고 믿었는데요. 조미양은 마치 공기철의 기억 속에 가족 모두가 감당하지 못할 또 다른 죄가 숨어 있다는 듯 굴었습니다. 공정한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한성미에게 조미양의 말을 전합니다. 한성미는 표정이 굳은 채 한참을 침묵합니다. 한성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답게 조미양의 말이 협박인지 진짜 경고인지 구분하려고 애쓰는데요. 한성미는 조미양이 거짓말을 섞고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완전히 지어낸 말만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공대한은 그 말에 발끈합니다.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믿으면 안 되죠.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성미는 고개를 젓습니다. 믿자는 게 아니라 아버님 기억이 돌아오는 방식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억은 한꺼번에 돌아올 때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하거든요. 공정한은 그제야 조미양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공기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공기철은 자기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적어둔 종이를 손에 쥔 채 계속 같은 말을 중얼거립니다. 나는 사람 안 죽였다. 나는 사람 안 죽였다. 나선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데요. 나선애는 조용히 공기철 곁에 앉아 당신 이제 아무도 당신한테 그런 말 못하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기철은 나선애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낯선 눈빛으로 묻습니다.
선혜, 내가 그날 당신한테 가려고 했나? 나선혜는 숨이 멎는 듯합니다. 공기철이 처음으로 30년 전 그날을 떠올리려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선혜는 조심스럽게 무슨 날이요? 라고 묻지만 공기철은 머리를 움켜쥐며 괴로워합니다. 피냄새가 났어. 그리고 누가 울었어. 미양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울었어. 공우재는 공기철의 상태를 보고 곧장 한성미에게 연락합니다. 한성미는 공기철에게 억지로 기억을 끌어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공기철은 멈추지 못합니다. 공기철은 자신이 기억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시 묻힐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공기철은 내가 기억해야 해. 내가 기억 못해서 선혜가 30년을 울었어. 내가 기억 못해서 정한이도 대한이도 주아도 다 고생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공정아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공정아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기다렸고 막상 돌아온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자 또 한 번 버려진 사람처럼 아팠는데요. 그런데 공기철이 가장 괴로운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족의 세월을 빼앗았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시각 태양그룹에서는 백 이사가 조미양 체포 소식을 보고받습니다. 백 이사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손에 든 펜을 부러뜨릴 만큼 긴장합니다. 백 이사는 온정시장 랜드마크 계획 자료를 넘기며 속도 올려 시장 쪽 정리는 빨리 끝내야 해라고 지시합니다. 부하 직원이 상인들 반발이 생각보다 큽니다. 공기철 원장이 돌아오면서 시장 여론도 더 예민합니다 라고 말하자 백 이사는 차갑게 웃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해야지. 사람들이 기억하기 전에, 사람들이 뭉치기 전에. 이 말은 조미양 사건과 온정시장 개발이 완전히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암시합니다. 백 이사는 공기철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현빈은 전략기획본부로 들어간 뒤 백 이사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데요. 겉으로는 태양그룹의 새 얼굴을 만들겠다는 명분이지만 온정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사옥 계획은 지나치게 서둘러지고 있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와의 펠리브를 돕는 동시에 태안 내부 자료를 살피며 백 이사의 진짜 목적을 캐기 시작합니다. 공주와는 그런 양현빈을 보며 여전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공주와는 양현빈이 자신을 돕는다는 걸 알면서도 과거 FG 매각과 패션 사업부 정리에 양현빈이 서 있었던 장면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공주와는 이사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가끔은 이사님이 어느 편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양현빈은 잠시 말문이 막히지만 결국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공 대표 편이고 싶어요. 그런데 공 대표를 지키려면 태안 안에 남아 있어야 해요. 공주아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공주아에게 태양그룹은 꿈을 줬던 곳이자 자신의 동료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몬 곳입니다. 공주아는 펠리브의 첫 샘플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밤을 새우며 버티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섭외해둔 샘플실이 모두 연락을 끊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오 실장에 이어 다른 업체들까지 죄송하다, 이번 일은 어렵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공주아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펠리브를 막고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주아는 조미양 사건과 태안의 온정시장 계획, 펠리브 방해가 이상하게 한 줄로 연결되는 듯한 불길함을 느낍니다. 양현빈은 몰래 오 실장을 다시 찾아갑니다. 오 실장은 처음엔 양현빈을 피하려 하지만 양현빈이 누가 맡고 있습니까? 공주아 대표를 돕지 말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라고 묻자 결국 흔들립니다. 오 실장은 어렵게 입을 엽니다. 태안에서 사람이 왔어요. 펠리브가 온정시장 사람들 이야기로 옷을 만들면 곤란하다고요. 양현빈은 그 말에 표정이 굳습니다. 펠리브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온정시장과 패션 사업부 퇴사자들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고 백 이사는 그것마저 막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현빈은 오 실장에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엔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오 실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양 이사님이 못 막아요. 이번 일은 단순히 옷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3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 말은 양현빈의 머릿속을 때립니다. 양현빈은 곧장 공주아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공주아는 이미 온정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주아는 시장 상인들을 만나 펠리브의 첫 컬렉션의 시장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상인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지만 공기철 원장이 돌아왔다는 사실과 공주아가 패션 사업부를 다시 일으키려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을 엽니다. 한 상인은 낡은 앞치마를 내놓고 또 다른 상인은 오래된 천 조각을 가져옵니다. 공주아는 그 천들을 보며 울컥합니다. 그 천들은 낡고 볼품없어 보여도 누군가의 생계와 세월이 묻은 기록이었습니다. 공주아는 펠리브는 예쁜 옷만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버려진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옷을 만들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노점 상인이 공기철의 이름을 듣고 갑자기 표정을 바꿉니다. 그 상인은 30년 전 공기철이 사라진 날 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공주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공 원장님이 그날 혼자 아니었어. 하얀 차가 있었고 태안 마크가 붙어 있었어. 공주아는 순간 숨을 삼킵니다. 태안 마크. 하얀 차. 그 단어는 공기철이 밤마다 악몽 속에서 중얼거리던 단어와 겹쳤습니다. 공주아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그 순간 시장 골목 끝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주아가 돌아보자 아무도 없지만 바닥에는 낡은 약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약봉투에는 조미양이 공기철에게 먹였던 약과 같은 성분명이 적혀 있습니다. 공주아는 그 약봉투를 들고 한성미에게 달려갑니다. 한성미는 약봉투를 보자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이 약은 단독으로 먹으면 흔한 진통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약과 반복적으로 섞이면 사람을 멍하게 만들고 불안 반응을 키울 수 있어요. 공대하는 그럼 조미양이 아버지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확실하네요 라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한성미는 더 무거운 말을 합니다. 문제는 조미양 혼자 이 조합을 알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이 말에 모두가 침묵합니다. 공기철을 30년 동안 무너뜨린 방식이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식과 계획 위에 있었다면 조미양 뒤에 더 큰 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선혜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나선혜는 공기철이 기억을 되찾길 누구보다 원했지만 동시에 조미양의 경고가 마음에 걸립니다. 나선혜는 공기철이 다 기억하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진실이 나올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날 밤 나선혜는 공기철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곁에만 있어줘요. 공기철은 나선혜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선혜, 나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또 누가 다칠 것 같아. 나선혜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립니다. 공기철의 기억은 가족에게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폭풍의 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성미는 공기철과 상담을 시작합니다. 한성미는 공기철에게 억지로 기억을 짜내지 말고 떠오르는 감각만 말해보라고 합니다. 공기철은 눈을 감고 천천히 말합니다. 비가 왔어. 돌냄새가 났고 누가 내 팔을 붙잡았어. 미양이는 울고 있었어. 그런데 미양이가 처음부터 날 때린 건 아니야. 이 말에 한성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공기철은 이어서 말합니다. 누군가 미양이한테 말했어. 지금 안 하면 내 오빠도 너도 끝이라고. 공정아는 옆에서 그 말을 듣다가 주먹을 꽉 쥡니다. 공기철은 더 말하려 하지만 갑자기 숨을 거칠게 쉽니다. 그리고 선혜 이름이 나왔어. 그 사람이 선혜를 알고 있었어. 나선혜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공기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쓰러지듯 주저앉습니다. 한성미는 상담을 멈추고 공기철을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공정아는 이미 조미양이 말한 경고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공기철이 다 기억하면 위험해지는 사람은 공기철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선혜도 공주아도 온정시장 사람들도 태양그룹의 현재 권력까지 모두 그 기억에 얽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공정아는 처음으로 아버지 공기철의 기억을 무조건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흔들립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가족을 살리는 길인지 다시 무너뜨리는 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조미양은 구치소 안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만납니다. 조미양 앞에 나타난 사람은 백이사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는 조미양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입 다물면 당신도 살고 공기철도 조용히 살 수 있습니다. 조미양은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이제 와서 기철 오빠를 살려준다고. 심부름꾼은 차갑게 말합니다. 공기철이 다 기억하면 제일 먼저 다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나선혜입니다.
조미양은 그 순간 표정이 굳어집니다. 조미양은 나선혜를 미워하면서도 공기철이 나선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만큼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조미양은 결국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 집 여자들한테 전해. 공기철 기억을 너무 믿지 말라고. 기억은 진실이 아니라 칼이 될 수도 있다고. 공주와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공주와는 양현빈을 찾아가 이사님, 태안 안에서 뭘 알고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와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자료를 꺼냅니다. 그것은 태안그룹의 오래된 온정시장 부지 매입 계획 초안이었습니다. 날짜는 30년 전 공기철이 사라진 시기와 겹쳐 있었습니다. 공주와는 그 문서를 보고 손이 떨립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 실종이 시장 개발이랑 관련 있다는 거예요? 양현빈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백 이사가 지금 온정시장을 서두르는 이유가 단순한 신사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주와는 양현빈을 노려봅니다. 그럼 이사님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양현빈은 그 질문에 상처받은 얼굴로 말합니다. 공 대표보다 먼저 알았으면 먼저 말했을 겁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겠습니다. 공주와는 양현빈을 믿고 싶지만 다시 다칠까봐 두려워합니다. 공주와는 태안그룹 사람인 양현빈을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가장 아픈 배신감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양현빈을 믿어야만 할 상황이 된 겁니다. 공주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이번에 또 날 속이면 펠리부도 이사님도 다 끝이에요. 양현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엔 공 대표가 끝내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사랑이 남아있지만 그 사랑 위에 공기철의 기억과 태안그룹의 비밀 온정시장의 운명이 겹쳐지면서 더 무거운 관계가 되어갑니다. 한편 양동숙은 공정한 집안에 들어온 뒤 가족의 불안한 공기를 누구보다 빨리 느낍니다. 양동숙은 밝게 굴려고 애쓰지만 공기철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나선혜가 몰래 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양동숙은 공대안에게 내가 이 집에 와서 괜히 집만 늘린 거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공대안은 그런 양동숙을 꼭 안아주며 당신이 와서 이 집이 버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양동숙은 그 말에 눈물을 삼키지만 다음날 새벽도 조용히 부엌으로 나옵니다.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게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나선혜가 먼저 부엌에 나와 있습니다. 나선혜는 양동숙에게 동숙아, 밥은 조금 늦어도 돼. 우리 집은 지금 밥보다 마음이 먼저야 라고 말합니다. 양동숙은 그 말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눈치가 아니라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공기철이 갑자기 집을 나서려고 합니다. 공우재가 막아서자 공기철은 시장에 가야 해. 거기 지하에 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공정아는 놀라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공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가리킵니다. 온정시장 옛날 약재 창고 밑에 내가 숨긴 게 있어. 이 말에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공기철은 30년 전 자신의 기억이 끊기기 직전 무언가를 숨겼다는 사실을 떠올린 겁니다. 나선혜는 그 순간 조미양의 경고가 다시 떠오릅니다. 공기철이 다 기억하면 안 된다는 말. 하지만 공기철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걸 찾아야 내가 왜 살인자가 아니었는지 알 수 있어. 공정한, 공대한, 공주와 양현빈은 공기철과 함께 온정시장으로 향합니다. 공기철은 오래된 골목을 지나며 몇 번이나 비틀거립니다. 시장 사람들은 공기철을 알아보고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공기철은 약재 창고 앞에 멈춰 서는데요. 그곳은 백이사의 랜드마크 계획에서 가장 먼저 철거 대상에 오른 자리였습니다. 양현빈은 그 사실을 알고 얼굴이 굳습니다. 공주하는 이사님, 이거 우연 아니죠? 라고 묻습니다. 양현빈은 대답 대신 창고 문을 바라봅니다. 공기철은 낡은 벽을 만지며 말합니다. 여기야. 내가 여기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했어. 공대안이 바닥을 살피던 중 오래된 나무판 아래에서 녹슨 철제 상자를 발견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는 가운데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서 낡은 필름, 피 묻은 천 조각 그리고 태안그룹 초기 개발 문서 일부가 나옵니다. 공주하는 문서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문서에는 온정시장 부지와 관련된 이름들이 적혀 있고 그중 하나가 지워져 있습니다.
양현빈은 지워진 이름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오래된 종이라 쉽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철은 그 지워진 이름을 보자마자 머리를 움켜쥡니다. 그 사람이 선의 이름을 불렀어. 나선혜는 그 말을 듣고 뒷걸음질 칩니다. 공정하는 나선혜를 붙잡으며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묻습니다. 나선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공기철은 계속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혜를 데려오라고 했어. 아니 선혜를 믿기로 여기서 공기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한성미가 다급히 공기철을 진정시키지만 이미 가족들은 조미양의 경고가 허튼 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버립니다. 그날 밤 조미양은 다시 형사에게 입을 엽니다. 조미양은 내가 돌로 친 건 맞아. 그런데 그 전에 누군가가 기철 오빠를 죽이려고 했어 라고 말합니다. 형사는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조미양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태안 사람이야. 그때도 태안이었고 지금도 태안이야. 하지만 이름은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조미양은 이름을 말하면 기철 오빠가 다 기억하게 돼. 그러면 선혜가 무너져라고 중얼거립니다. 형사는 조미양의 말을 믿기 어렵지만 조미양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비칩니다. 조미양은 공기철을 빼앗기기 싫어서 감금한 여자이면서도 동시에 공기철이 기억해내면 안 되는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공정아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버지 공기철을 보며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공정아는 평생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면 나선혜가 다칠 수 있고 공주아가 태양그룹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으며 온정시장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아는 한성미에게 나는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찾아야 하는데 아버지를 지키려면 진실을 막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털어놓습니다. 한성미는 그런 공정아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진실은 막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아버님도 어머님도 지킬 수 있어요. 다음 날 백이사는 온정시장 철거 준비를 더 앞당기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백이사는 철제 상자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태어난 척하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백이사는 양현빈을 불러 양이사, 공주와 대표 주변에서 손떼. 감정 섞이면 일 망가져라고 경고합니다. 양현빈은 처음으로 백이사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손떼면 이 일이 조용해집니까? 아니면 누군가 안심합니까? 백이사는 웃으며 말합니다. 너 아직 내가 뭘 건드리는지 몰라. 양현빈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럼 알아봐야죠. 이번엔 제가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 양현빈은 태안 안에 남아 백이사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이사와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공주아는 펠리브 첫 컬렉션의 방향을 바꿉니다. 공주아는 직원들에게 우리 이번 컬렉션 이름 기억의 옷으로 가요라고 말합니다. 예전 패션 사업부 직원들은 공주아의 말뜻을 바로 알아듣습니다. 버려진 패션 사업부의 기억, 온정시장 사람들의 기억, 공기철의 잃어버린 기억을 옷으로 꿰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공주아는 낡은 앞치마에서 얻은 색감, 시장 천막의 질감, 공기철의 오래된 의사가운에서 느낀 흰색 나선혜가 30년 동안 품었던 기다림을 디자인에 담으려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양현빈은 말없이 공주아를 바라봅니다. 양현빈은 공주아가 단순히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양그룹이 지우려는 기억을 세상에 걸어놓으려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펠리브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합니다. 샘플 원단 일부가 찢기고 디자인 노트가 사라집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지고 공주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양현빈이 달려와 다친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묻자 공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사님, 누가 우리 옷을 무서워해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옷을요. 양현빈은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공주아의 펠리브는 이제 누군가에게 실제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무너질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고개를 듭니다. 찢긴 원단 그대로 써요. 이 상처까지 디자인으로 만들 거예요. 직원들은 공주아의 말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펠리브는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한편 공기철은 또 하나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공기철은 나선혜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선혜, 그날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 당신을 숨기려고 간 거였어.
나선혜는 그 말에 눈물을 멈춥니다. 공기철은 이어 말합니다. 누가 당신 이름으로 날 불렀어. 당신이 위험하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갔어. 나선혜는 30년 동안 자신 때문에 공기철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조미양의 말처럼 공기철의 기억은 나선혜를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공기철은 나선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선혜, 당신 때문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나선혜는 그 말을 듣고 무너집니다. 30년 기다림 끝에 돌아온 남편이 다시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공정아는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조용히 눈물을 삼킵니다. 공정아는 아버지 공기철을 원망해온 세월이 부끄럽고 동시에 그 원망조차 당연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아픕니다. 공정아는 한성미에게 나는 아버지를 미워할 자격도 용서할 자격도 없는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한성미는 공정아에게 당신은 버려진 아들이 아니라 기다린 아들이에요. 이제부터는 미워한 시간까지 같이 치료하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공정아는 그 말에 겨우 숨을 쉽니다. 이 집안의 상처는 한 사람의 기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상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미양은 다시 면회를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공주아를 부릅니다. 모두가 반대하지만 공주아는 조미양을 만나러 갑니다. 조미양은 공주아를 보자마자 나선혜를 보듯 바라봅니다. 너도 그 여자 눈을 가졌네. 공주아는 흔들리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왜 그랬는지 말하세요. 조미양은 한참 공주아를 바라보다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내가 만드는 옷 만들지 마. 그 옷이 세상에 나오면 기철 오빠가 다 기억해. 공주아는 이해하지 못해 옷이랑 할아버지 기억이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묻습니다. 조미양은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30년 전 그날 기철 오빠가 숨긴 건 문서만이 아니야. 옷 속에 꿰맨 게 하나 더 있어. 공주아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조미양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공주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조미양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공기철은 살인자가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이 살리려던 사람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공주아는 숨을 삼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누군가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30년 전 사건의 진짜 열쇠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공주아는 면회실을 나와 양현빈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사님, 30년 전 그 사건 다시 찾아봐야 해요. 죽은 사람 명단부터요. 양현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공 대표, 방금 태안 내부 기록에서 이상한 걸 찾았습니다. 조미양에게 오빠가 있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사망 신고가 없습니다. 공주아는 그 말을 듣고 멈춰섭니다. 조미양이 30년 동안 공기철을 오빠라고 부른 이유가 단순한 관계만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조미양의 진짜 오빠가 죽지 않았고 누군가 그 존재를 숨겼다면 공기철은 살인 누명을 쓴 피해자이자 살아있는 증인을 숨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살아있다면 태양그룹이 온정시장을 밀어버리려는 이유, 조미양이 공기철의 기억을 막으려는 이유, 백이사가 팔리부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모두 하나로 이어집니다. 공기철은 그날 밤 다시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공기철, 나선혜의 남편, 공정한과 공대안의 아버지, 공주아와 공우재의 할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세 문장을 적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를 숨겼다. 그 문장을 본 나선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공정아는 숨을 멈추고 한성민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공주아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펠리브 첫 컬렉션을 반드시 완성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양현빈은 태양그룹 안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조미양이 붙잡히면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이제야 진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기철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는 순간 30년 동안 온정시장 아래 묻혀있던 태양그룹의 가장 추악한 비밀도 함께 깨어나게 됩니다.